운동장 조명으로 물려든 나방떼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유례없는 곤충떼의 출몰에 사람들은 주랭랑을 치는데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가장 위험한 곤충으로 불리는 해충. 이는 생활에 불편을 주고 질병을 옮기며 급기야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부산 지역에서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되면서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벌레로 인한 피해는 여름철마다 반복됩니다. 야외 활동이 잦아지며 각종 해충에 물릴 위험에 노출되죠. 그러다 보니 밖에 나가는 것이 더욱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야외 활동 시 해충을 수월하게 막을 수는 없을까요? 한 전자기기 제조회사. 이곳에선 야행성 날벌레가 기피하는 빛의 파장대를 사용, 해충을 쫓는 랜턴을 개발했습니다. 밤에 빛 아래서 활동을 해야 하는 야외 활동과 캠핑 시 해충으로 인한 불편함은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겁니다. 이 기업에서는 사람에게 해가 없이 쾌적하게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충을 쫓는 기술을 고민해 왔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를 현실화한 계기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그 여가 시간들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캠핑족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캠핑 문화가 이제 52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이 단축되면서 앞으로 캠핑 문화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야외에서 보면은 이 그 나방이나 그 모기나 벌레들이 워낙 많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이들도 많고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개발하다 보니까 그 싫어하는 그 빛을 찾다 보니까 LED라는 그 빛을 찾게 됐습니다. 빛을 이용한 해충 방제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좋아하는 파장으로 유도해 포집하거나 살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행동 반경으로 오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입니다. 밤에 날벌레가 떼를 지어 나타나는 것은 백색 LED, 형광등과 같이 인간이 감지하는 가시광선 파장대를 가진 조명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종류가 모기와 나방류. 이들은 태양광을 싫어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활동을 멈추고 밤에는 활발하게 활동하죠. 곤충들은 아주 작은 광량에도 반응하며 먼 거리에도 불빛을 보고 모여듭니다. 연구원들은 해충들이 가장 기피하는 파장대의 빛을 조사했습니다. 이런 실험값을 바탕으로 단일 순도가 높은 형태의 LED를 구성, 랜턴의 상하부에 장착한 거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빛의 파장대 중 청색 형광등은 해충들이 좋아하고, 오렌지에서 빨간 빛의 파장대는 모기를 비롯한 발광 해충들이 기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파장대가 820에서 870 정도 되는 파장대가 황색등이 있습니다. 걔들이 아주 그 태양빛하고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걔들이 주변에 못 오게 되어 있는 빛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800대에서 900대 사이에 있는 파장대가 적외선 파장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곤충들이라든지 벌레들에 대해서 낮이라고 판단해서 주변에 못 오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빛과 같이 모든 걸 일치하게 만들어서 최대의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랜턴 제품입니다. 명확한 것은 이 기술의 역할은 해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접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기존 해충 방제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생태계의 교란이나 인체 유해성을 줄인 거죠. 이는 생활 속에도 녹아 있는데요. CCTV의 붉은 빛은 카메라 근처로 해충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용도고, 가로등이나 터널에 설치되어 있는 등의 대다수가 오렌지 컬러를 나타내는 것도
이런 LED 기술 덕분이죠. 실제로 랜턴은 해충을 얼마나 쫓을 수 있을까요? 여름철 가장 무서운 장소, 모기와 나방, 벌레들의 집합소인 밤 산행에 나섰습니다. 일반 랜턴과 해충 방지 랜턴을 각각 설치했는데요. 시간이 흐르자 일반 랜턴의 경우 불빛을 보고 해충들이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과 비슷한 오렌지색, 적외선 LED가 장착된 해충 방지 랜턴의 주변에는 벌레들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직은 활동할 때가 아니다라고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저쪽 빛 같은 경우는 주광성, 그러니까 벌레들이 발광을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쪽은 발광을 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이제 그 벌레들이 날아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지금 뭐 터널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이런 분야를 가지고 어떤 축산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해충이 싫어하는 파장대의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편리한 기술. 이 기술의 장점은 유익한 곤충도 제거할 수 있다는 기존 해충 방제의 단점을 해결했다는 점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해가 없는 방법으로 특정 지역 내 해충의 접근을 막은 것이죠. 그럼 이런 행동 억제 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태계 파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벌레를 이렇게 다 태워서 죽이게 되면 또 새로운 또 벌레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벌레를 죽이는 것보다는 주변으로 쫓아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태계에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으로 해서 아이템을 계속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인간과 해충의 끝없는 전쟁. 하지만 그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해충은 더 강해졌고 엄청난 번식력으로 도심을 장악했죠. 이에 인간은 공존과 억제를 새로운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는 해충과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해충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 그렇게 해롭기만 한 생물이라는 건 이제 없습니다. 다 먹이 사슬의 그런 이제 중간 단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물은 전적으로 아주 나쁜 벌레다 그렇게만 이제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천적의 발생을 증대시킴으로써 그들이 그러한 그 해충의 밀도를 억제하게 되면 해충은 없어지지도 않으면서도 경제적인 피해 수준을 일으킬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작물의 다양성 또 농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방향이 이러한 해충과 또는 뭐 일반 곤충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 방향이다. 인간과 곤충은 이제 또 다른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통해 곤충을 제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죠. 그리고 그 해결책은 온전한 환경을 그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인간과 곤충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한 단 하나의 길입니다.